안녕하세요. 365 바로경입니다. 자, 여러분 중랑구 망우동에 망우역 쪽에 있는 한일 서너빌 리젠시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이게 뭐 거의 뭐 가격 지금 신규로 그 장이란다 망우가 재정비 촉진지구 그 신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반값입니다. 반값이고 주상복합 아파트이면서 가격대 자체는 감정가 8억 2천을 3주찰되고 최저가 6억 5천6백이니까 아주 저렴합니다. 지하철역은 뭐 망우역 바로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고요.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주상복합 아파트를 내지 마련할 수 있다. 이 주상복합도 이 주상복합만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주상복합이 편리한 부분도 은근히 많이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국한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취향은 다 틀린 겁니다. 사람마다 취향 다 틀리니까. 그래도 뭐 교통 편리한 지역에 있고 인근 상업 시설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코스트코도 바로 옆이고요. 주변에는 또 그 재개발권에 의해 가지고 신규 아파트도 있지만 그런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서는 거의 뭐 절반 가격에 경매로 취득이 가능한 아파트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6일 날 기입 등기되었고요. 이 이후에 지금 8억 2천 감정가격에서 한번 유찰이 되었어요. 위치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한일 서너빌 리젠시라는 2단지입니다. 여기 2단지. 여기 1단지고 2단지거든요. 바로 앞에 망우역입니다. 그리고 경춘선 요거 이용할 수 있는 망우역이고요. 망우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그겁니다. 상봉역 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있는 요게 옛날에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 아파트 재정비 촉진지구 해가지고 더 샤퍼스트 월드 오피스텔 아파트 요 지어지는 데 있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그 상봉 터미널 자리입니다. 상봉 터미널 자리 주변에 해가지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요. 여기가 1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머지는 지정이 되었다가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주변에 뭔가가 좀 핫한 분양가가 한번 형성이 되고 가격이 한 받쳐져야 사업성이 나올 텐데 이 사업성이 잘 안 나오고 무너지면서 이쪽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모습 보입니다. 상봉역이 그래도 더블역 채권이면서 이 지역 일대 교통은 좋지만 이 중량구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뭐 선호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도 가격 자체가 아주 저렴하죠. 서울의 역세권, 역출구 바로 앞에 아파트가 7억이 안 되는 아파트니까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요 2단지 201동 18층 1호 라인 18층 이쪽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남서향 바라보는 구조 쪽에 붙어 있는 거고요.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 여기 그 현대 엠코에 상동 프리미엄 엠코 여기 그 B동에 43층 2호 라인 그겁니다. 펜트하우스입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낙찰을 받아서 지금 명도 중에 있습니다.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조금 좀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명도 다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연락 안 받고 송달 다 피해도 뭐 공시 송달 제도로 하는 게 다 있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아마 2월달 늦어도 1월 2월달 안으로 명도 끝납니다. 참 평온하게 관리비도 많이 면합해놓게 잉여 배당금이 있어가지고 관리실에 이야기해가지고 압류차라 그랬어요. 압류해놔라고. 굳이 낙찰자가 무너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얘도 먹이는데 뭐 합의라도 잘 되면 이쁘게라도 봐주죠. 근데 하는 꼴이 미워가지고 그래 법대로 합시다 이러고 지금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주상복 아파트고요. 자 사진 한번 볼게요. 2동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생활하는 데에 나름대로 주상복합 나름의 또 편리성과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의 또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으니까 교통이 편리한 지역 망우역 바로 앞에 있으면서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주변의 개발이 언제 결국은 다 될 거예요. 결국은 다 된다. 우측 측면이 있죠, 그죠? 이쪽 측면에 18층 1호 라인입니다. 18층 1호 라인 방 3개, 욕실 2개 구조.
측면에 있어요. 이쪽이 남양입니다. 남양이고 남서향 바라보는 곳에 있는 18층 1호라의 물건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표식을 해놨네요. 이 단지 중에서도 요 저쪽 측면으로 붙어져 있다. 바로 앞쪽이 망우역입니다. 망우역. 08년도 준공이고 아직 20년 안 됐죠. 그죠? 27층 중에 18층 물건입니다. 08년 4월 달이고요. 임차인분 계세요. 임차인분께서 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지만 이 보증금 3억에 대해서 이분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성땡땡분과 이모 씨는 배우자 같은 식구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금 소유주, 세대주, 성하고 이는 세대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임대차 관계는 성립하는 거고요. 지금 이분과 이분은 부부다. 성땡 이땡 성 채무자 소유자 안내물 전달하여서 자녀에게 부부다. 1차 계약은 이장호 명의로 부부간에 2차 계약은 작성. 이장호는 1차 거래소 배당금 환불에서는 이후 보상서에 기재하여 2001년 4월 10월자로 임명하여 같이 권리신고를 배당 요구함. 성덕 성땡땡하고 이 땡땡분은 채무자 소유자의 세대원으로 조사되었다. 지금 이거 땡땡 처리를 안 하면 이게 삭제가 돼버리니까 제가 동그라미 땡땡 처리를 했는데요. 이건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부관계라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주하고 임차인 관계가 이 부부라 그러면 임차관계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당연히 배당 이의를 제기하겠죠. 배당 이의를 제기하죠. 이 친구들이 부부관계라 그러면 먼저 3억 우선 배당을 받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금고 쪽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같은 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소유주분하고도 지금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각물권 맹세서에는 실명이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성땡땡 이땡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건물 등기를 보고 판단해 볼게요. 성심한 성씨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예, 예. 성심한 성씨지 다른 사람이에요. 가등기 매매 예약했다가 가등기 매매 예약 가등기는 소멸되고 이 사람이 지금 임차인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소유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씨지만 소유주와 임차인의 같은 성씨지만 땡땡 처리가 되어 있어서 헷갈리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고 부부간에 같이 공동으로 되어가지고 보증금 3억이 있다. 진정한 임차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문서상만 가지고. 자, 세대수는 주상복합이니까 상가 세대 빼고 오피스텔 세대 빼고 순수 아파트는 146세대 이렇게 잡힙니다. 요 관리비 미납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주상복합들 뭐 이 임차인 같은 경우 관리비 미납할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이 매매 실거래 자체가 이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도 않고 여기 보시면 써니빌 리젠시 2차거든요. 어차피 실입주 되는 물건들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면적은 106A로 그냥 보겠습니다. 106A로 보면 고가는 지금 8억 5천 그래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면적을 봐야 되겠네요. 84.48이네요. 84.48. 요거는 107빛 아니다. 이 구조가 틀린데
84.48. 이 구조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맞아요. 아까 그 평면도상 보셨을 때 요 구조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맞잖아요. 그죠? 요 구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나와 있는 평면도 하고 틀려요. 107B로 보게 되면 포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감정평가 했을 때 평면 구조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공부상의 사이즈로 보면은 84.48이니까. 그죠? 주상복합이 이래서 여러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A 타입 맞아요. 분명히 이거는 측면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이버 상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106A가 맞는 거거든요. 106A, 106B, 요거까지 한번 107B까지 해서 한번 보시다. 매매 호가는 뭐 8억 이상 이렇게 호가는 나와 있어요. 8억 이상에는 나와 있고 실거래 된 것 자체는 이 거래량 자체 많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실소유자분들께서 사는 거기 때문에 21년도에 올해 8억 9천까지 갔던 게 7억 9천, 예, 7억 8억 전후가 시세입니다. 타입 구조도 106A도 마찬가지고요. 7억 이하, 그러니까 8억 이하가 실거래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유찰이 된 거죠. 한번 유찰되었고 최저가 6억 5,600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게 생겼다. 그죠? 요런 내용으로 보고 접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는 주상복합이니까 아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낙찰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일목은 뭐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임차관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등기부 등본하고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임차가격이 보니까 성함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근 매각물건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있는 현대 엠코예요. 이게 이렇게 안 나오나? 망우동. 저기는 상봉동으로 들어가니까 안 잡히네.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요 아래쪽은 망우동이고 저 위에는 상봉동으로 들어가니까요. 안 나오네요. 상봉동 매각 전부 매각된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이구야, 12월 달에 낙찰된 게 많네. 주거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요 프리미엄 메이커 있죠. 11월 18일 날 낙찰 받은 겁니다. 11월 18일 날. 76평형에 펜트하우스입니다. 13층. 아니 43층 B동료 43층 펜트 물건이었거든요. 이 물건을 1차에 들어가서 조용히 단독으로 받은 겁니다. 이 실입자실 분이에요. 이 사이즈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결국 송달을 다 되고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험한 꼴을 보게 되는 거죠. 관리비도 엄청나게 미납을 해놨기에 관리비 낙찰자가 굳이 인수를 안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낙찰자가 뭐 낼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아예 그냥 가압류를 쳐놨어요. 빼는 건 못 찾아가도록 가압류 쳐놨어요. 그래서 이 물건 낙찰받아서 제가 명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17억 6천에 낙찰받았습니다. 17억 6천에 상봉 프리미엄 앵커 43층 물건 감정가 21억이었습니다. 이거 17억 6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실수요 내지만은 실수요자로 그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께서 받으신 겁니다. 받았고, 자, 이 물건은 거의 뭐 반값이다. 주변에 여기 월드 더 샵 있죠. 더 샵 퍼스트 월드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물건이 지금 매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 매물이 나오는 거 119A로 볼까요? 분양가 뭐 15억. 아따 15억까지 뭐 너무 센데 118 85가 그러면은 85는 매물 자체도 없었네. 118 B로 한번 볼까요? 13억 P 뭐 2천에서 5천 정도 붙어 있는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이 하잖아요. 거의 반값이지 않습니까? 그 메리트를 한번
가지고 관심 있게 봐보시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경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이고요, 여러분. 이런 영상 보시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다 그러시면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임 받아서 입찰 명도까지 마무리해 드립니다. 지금 오후에 지금 울산에서 아시는 분 올라오신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준비하고 저 좀 멀리 좀 가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서. 지금 벌써 9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매 물건도 경매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아파트 가격대 자체가 너무 높고 비싸가지고 나는 그냥 소액을 해가지고 전세 끼고 재개발 갭 투자해가지고 시아파트를 가지게 됐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해서 여러분들 다 좋은 물건들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가면요, 어느 지역에 내가 괜찮은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부동산을 가시잖아요. 물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물건들 한 1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 10개 중에 어느 물건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 개개 물건마다 부동산들은 다 자기 물건이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물건들의 특성들을 객관적으로 저는 분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물건 중에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 가격대의 물건이지만 어느 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되면서도 나중에 청산가액 자체, 권리가액 자체가 얼마나 가장 높은지에 대해 높아질 물건, 감정평가가 높게 될 물건이지에 대한 부분, 그런 판단을 저는 냉정하게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도와드려도 여러분 몇 천만 원 아끼는 겁니다. 그것만 해줘도 몇 천만 원 아껴요. 그런 부분 컨설팅을 제가 개별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재개발 물건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요, 경매 물건도 보시면서 재개발 물건에 경매 잘 안 나와요. 며칠 전에 나왔던 창신동 조합 설립되어 있는 재개발 물건, 이 물건 58명 응찰 들어와가지고 낙찰이 되고 하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재개발 물건 매입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의뢰하시면요, 독립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서 딱 정리해가지고 이게 가장 베스트라는 부분을 찾아드립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되면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망우에게 있는 조성복합이지만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 실수요 내 집 마련으로 교통 좋은 곳에 좀 사생활 보호 편리한 주상복합을 찾는 분이라고 그러시면 이 경매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